파월 쪽에서 나오는, 연준 쪽에서 나오는 발언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어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의 확률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2일 화요일 현 시간 오후 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시장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50포인트가 상승한 39,16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39,169포인트 이 자리가 뭐랄까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0.13% 이게 상승이죠. 근데 상승이라고 딱 분질러서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어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5일선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5일선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라서 아직 이게 뭐 상승을 좀 안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을 좀 더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서서히 꺾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이 서서히 눌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고가 매도도 분명하게 좀 있고 또 하방 압력도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낙폭도 있었던 상태를 다 메꿨고 주가는 견조하게 이겨냈는데, 주가 시장을 버텼던 것은 역시나 다시 한번 빅테크, 반도체 이쪽이 주가를 견인하는 데 좀 주요했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모습이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됐는데 지금 국채 가격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국채가 지난번 대선 토론 때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좀 발언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건강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으면서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들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 국채가 쉬지 않고 급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을 좀 하실 게, 국채가 4.2, 4.3을 뚫고 4.5까지 날라왔거든요. 이때 있었던 주가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위치가 지금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주가의 위치가. 이때가 날짜가 6월 10일 정도 되거든요. 6월 10일 정도인데 약 여기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국채의 위치랑 주가의 레벨링을 비교하면 현재 주가가 약간 비싼 상태예요. 이 주가가 약간 비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술주가 땡겨주니까 다우지수도 같이 영향을 받는, 훈풍을 받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거의 전쟁 같은 밤을 보냈고요. 급등, 급락, 폭등, 다시 재급락 이런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영상도 올라갔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저도 매매가 좀 치열했는데 조금 일찍 조기에 한번 마무리가 될 수 있던 시점을 목표가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마무리가 안 됐고 겨우겨우 5시간 정도 지나서 개장하면서 마무리를 좀 졌는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움직임 안에서 박스를 취하면서 눈치 보기를 세게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 주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기본적인 틀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2만짜리는 잠시 뒤 매매하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만 포인트 자리는 지든 이기든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든 이기든 싸울 자리입니다. 그래서 2만 자리는 확인의 과정 자리라기보다는 나스닥 2만 구간은 일단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상, 하 모두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영상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영상의 질문을 텍스트 대신 전체적인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 전부터 꾸준히 들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우겠습니다. 꾸준히 듣긴 하셨는데 이미 각종 지표와 파월의 발언을 무시한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왜 계속 강조하고 있냐, 이게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든 분들이 같이 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를 당한 지는 거의 연차로 따지면 1년차가 되는데 한 4번 정도의 큰 발언이 있었거든요. 4번 정도의 큰 발언이 있었는데 4번 정도의 큰 발언 속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은 것 중에 시장에서는 2번을 받았어요. 2번이 다 큰 조정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라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라인을 보다 보니까 그 과거를 좀 잊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파월 쪽에서 나온, 연준 쪽에서 나오는 발언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어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의 확률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캔들 하나를 못 버티죠. 보통 일반 분들이 캔들 하나를 못 버팁니다. 여기에서 잠깐 움직이는 이 정도 분봉 사이즈 하나에도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웬만해서 일봉상, 이 캔들이 이 정도면 일봉상 캔들에서 거의 점이거든요. 일봉 캔들에서 거의 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이파동들이 있는데 내가 매매를 아주 롱테이크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좀 배제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숏테이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 부분의 영향력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나타났을 때 감당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하신 질문 중에 그 답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거의 무시를 했잖아요. 근데 무시를 했을 때 그 가장 큰 본질적 이유는 다 아시죠? 빅테크에 미친 듯한 강세였어요. 그렇죠. 빅테크에 미친 듯한 강세가 주가를 견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빅테크가 여전히 강합니다. 빅테크는 여전히 무시막지하게 강해요. 하지만 등락을 시작했죠. 등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있었던 3개월, 4개월 기간 때처럼 완사이드하게 빅테크가 주가를 전부 다 끌고 다니는 초강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위치가 강세장인데 뭔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완사이드하게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를.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 마냥 나타나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십니다만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장 의견과 조금만 틀어지는 멘트가 나와버리면 충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연준의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당연히 주가의 상황 자체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준 의장의 발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보다는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지표는 주 초에 한 번씩 설명드리는 정도지 연준 쪽의 의견을 계속 신경을 쓰는 이유는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지금은 시장이 완사이드 했지만 이 완사이드 했던 것이 돌발 변수로 해서 방향이 바뀔 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 가입을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갱신을 하나 했는데 무사고였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보험료를 낸 돈이 돈 1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돈 100만을 냈는데 1년 내내 사고가 안 나는데 이걸 또 들어야 돼? 물론 보험을 무조건 가입하게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야 되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타도 사고 안 날 건데 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조금 약하게 들거나 하면 또 사고가 나버리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무시하는 현상들이 시장에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역시나 이번 주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또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좋다 표현도 못하겠고 나쁘다 표현도 못하겠고 조금 어중간한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싸움을 피할 자리는 아니다. 시장이 등락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시장과 함께 전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역시나 좀 치열할 것 같고요. 대신 내일부터 이제 휴일이라서 독립기념일이라서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제 미국장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브레이크 아메리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조금 드랍되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우 지수가 위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좀 강하다. 이 점 우리가 감안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꾸준히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잠시 뒤 매매하면서 그 영상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세영 송 대표였습니다.